그런 것들을 사실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저쪽에 좋은 업종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공시를 기다려서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둘이 다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중개사가 못 견딜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임대인 잘 봐가면서 얘기를 해봐야 돼. 중개사들 대부분 승질 다 급한데. 맷집이 약하지. 그런 사람은 없지. 상가 권리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수 받는 사람은 적게 내고 들어가려고 하고 넘기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잖아요. 또 어떤 기준이 있나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도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상가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아파트도 나오지만 상가 사무실도 그거 보고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파트하고 달리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권리금은 안 나와요. 권리금은 절대 안 나와. 권리금이 있으면 혹시 시설 권리금? 뭐 500, 1000 이런 거나 나올지 몰라도 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권리금이 원칙적으로는 1년치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요새는 뭐 다 포즈 뽑아보면 전부 다 나오죠. 1년치 총 매출 나오고 여기 월세가 얼마고 뭐 이런 임대료가 임대료 얘기했죠.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가,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빼면 수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권리금이잖아요. 근데 그 권리금을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지. 그러면 일단은 권리금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1년치 순이익은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고 같은 업종을 승계 받을 때 얘기해요.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승계 받으면 그 권리금이 1년치 순이익인가요? 그냥 시세 아니에요? 그렇죠? 야, 여기는 이 시세가 여기 1억이야. 여기는 5천만 원이야.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거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권리금이라는 게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그거 주고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개사무소는 똑같은 업종이잖아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한 거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귀찮기만 하잖아. 이 식당은 다 부셔가지고 다시 사무실을 꾸며서 해야 되고. 그러면 권리금 많이 주고 싶어요? 주기 싫잖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파트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중개사무소 할 만한 데가 여기 식당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식당에 적당한 권리금을 줬는데 그게 바닥 권리금이란 말이야. 그 위치에 따른 권리금. 이 바닥 권리금을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게 이제 그 위치를 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처음 분양을 했어요. 분양해서 다 공실이야. 그런데 코너짜리야. 근데 그러면 누구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중개사무소도 그렇지, 편의점도 그렇지, 뭐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중개사무소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중개사무소는 많이 주니까.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1등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닥 권리금이란 말이에요. 이 바닥 권리금을 거기서 형성이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주인이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인도 받아도 돼요. 그래서 주인이 바닥 권리금을 딱 받아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친척을 가짜로 임대인을 해가지고 그 가짜 임대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맺게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너 허위로 한 거다 이거지. 사문서 위조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아니 자기가 받아도 되는데 괜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닥 권리금 말고 이제 영업 권리금, 점포 운영 수익이나 뭐 이런 경우 이제 동종 업종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 그래서 시설 권리금은 점포 투자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을 하는 건데 감가상각은 이제 보통 그 시설을 하면 몇 년 가잖아요. 인테리어가. 우리 아파트 같은 건 7, 8년은 가죠. 그런데 여기는 상가에서는 보통 3년 정도 봐요.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가 3년 만에 낡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아닌데 손님들이 취향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3년 정도 가면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시설 권리금이 만약에 나 시설비 1억 들었는데 그러면 몇 년 됐어요? 그러면 3년 됐어요. 그럼 시설 권리금은 이제 주기 어렵다는 거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죠. 딱 3년이라 이거 받을 거 없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권리금 얘기 참 잘 들었는데요. 네. 대표님, 그러면 상가 공실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공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쵸,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공인중개사한테도 중요해요,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 저희 사무실에도 키 놓고 가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똑같은 임대인하고 같은 입장에 해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좀 강화한다든가, 뭐 광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인하한다든가, 조건을 좀, 이런 임대료 인하를 안 하더라도 뭐 렌트 프리를 길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조건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는 이제 아까 점포뿐이 아니라 사무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룸 같은 걸 잘 꾸며서 거기에 냉온풍기를 좀 설치를 해준다든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좀 말 안 듣는 임대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몇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렇게 도배도 좀 하고 좀 깔끔하게 해놓으라고. 본인들이 와서 뭐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우리는 도와주는 거죠. 좀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잘 나간다. 우리는 보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옛날에는 이런 창업도 많고 그래서 이 공실들이 별로 없을 때는 별로 이게 안 좋아도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인들은 그 생각만 해요. 지금까지 다 잘 나갔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변하고 있잖아. 세상이 변하고 이제는 이 수요 공급이 뒤바뀌었어. 이제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그걸 안 해주면은 이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자연 공실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5% 정도는 자연 공실률이라 그거는 뭐 감안해서 얘기해야지. 무조건 공실 난다고 또 나쁜 거 아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좀 참아야 돼.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좋은 업종이 또 왔는데 내가 별로 그냥 평범한 업종으로 줘버렸을 나중에 후회하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를 할 때 광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조금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나 권리금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이러한 방법, 아니면 또 임차인을 확보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효과적인 광고하고 조건 조정, 그리고 임차인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온라인 플랫폼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자꾸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적당하게 공실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근데 물론 임대인한테는 좀 고통스럽죠. 월세는 못 받고 관리비만 나가는 이런 상황. 그런데 더 좋은 업종이 들어왔는데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저쪽에 좋은 업종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봐라. 공시를 기다려서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둘이 다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중개사가 못 견딜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임대인 잘 봐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중개사들 돼. 대부분 승질 다 급한데 좀 약하지. 그런 사람은 없지. 가장 약한 사람들이잖아. 대표님 상가 중개를 하시고 상가 개공이시기도 하시고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뭐 공인중개사 초보라든가 상가를 안 해봤던 분이라든가 그런 중개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상가나 뭐 주거용이나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경청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꼭 솔직하게 자기 거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또 상가는 잘 본인이 얘기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좀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그러니까 업종에 대해서, 뭐 약간 뭐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신뢰를 못 주니까 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게 좀 장기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보다는 좀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2년 살고, 이거 아니면 또 이사 가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상가는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중개사무소는 재고가 없지만 보통의 다른 뭐 점포들은 재고가 있단 말이에요. 재고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고도 결정 잘 안 한다니까요. 분명히 마음에 든 것 같은데 잘 안 해. 뭐냐면 계속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인허가 문제도 본인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더 알아보셨냐? 이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모르나 중개사가 이러면 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잘 들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너무 이제 뭐 얘기해버렸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법규가 바뀌고 또 담당자가 법을 빡빡하게 적용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 전 담당자는 그냥 술술술 해줬는데 똑같은 그 지역에서 똑같은 건데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더 빡빡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으로 해서 지레짐작했다가는 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나서지 말고 우리는 약간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조언해주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있는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문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숨어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뭐 예규도 있고 뭐가 있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중개를 하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가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분과 관계를 계속 오래 맺어서 잘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진득하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상가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어요. 네. 네. 임차인이 네. 그 상가 계약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 네. 몇 년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보통은 2년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을 하면 묵시적 갱신이 1년씩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1년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점포는 이제 2년 계약을 하고 혹은 그런데 인테리어가 내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3년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사를 해봐야지 알지. 내가 지금 인테리어비를 뭐 1억 들었다고 해서 장사가 안 돼봐요. 그러면은 빨리 걷어치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갱신 요구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2년 했다고 해서 쫓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난 2년 정도 계약하고 그 다음에 1년씩 연장하든가 아니면 뭐 재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상가를 내가 처음 일을 해보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 유명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네. 대형 프랜차이즈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소형 중개사무소에 가서 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제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형 중개법인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중개보조원 막 100명, 200명씩 있는 데들. 그런데 큰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해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영세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상가를 오래 했던 사무실에서 내가 처음으로 일을 배우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형으로 하는 데들은 정말 물건 빼가기 선수에다가 좀 뭐라 그럴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년 남았나요? 그 중개 보조원 수 이제 5명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런 데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협회가 이제 국토부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달라지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그런 데서 제가 일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질문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